제가 거기 사인에 김이라고 썼어요. 성을 쓰라고 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 너네 까레이찌들은 김대준, 김일센 전부 김이고 너도 김이냐고. 아, 이 준비를 하면 항상 이렇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얘기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러시아 사람들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댓글에 보니까 또 몇 가지 질문도 올라와 있고 해서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벌써 한 30년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일 때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소비에트가 막 몰락하고 체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시기여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을 때여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뱅킹이 없었던 시대니까 현금을 들고 지하철 옆에 환전소에 돈을 바꾸러 갔어요. 달러를 루블로 바꾸려고. 근데 그 환전소에서 사인을 해야 돼요. 패스포트, 여권을 보여주고 파스포르트 그러는데 여권을 보여주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사인에 김이라고 썼어요. 성을 쓰라고 해서 딱 받으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 너네 까레이찌들은 김대준, 김일센, 김준일 그러는 거예요. 김윤삼 전부 김이고 너도 김이냐고. 너네 같은 민족이라더니 뭐 전부 한 가족인 거냐고 이러면서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그러다 우리는 대신 이름이 많아요. 김은 다 같은 김이지만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365일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 날마다 성인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름을 따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쟁과 평화 보면은 안드레이 아버지 이름이 니콜라이였는데 그다음 안드레이가 안드레이 니콜라이에비치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또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니콜라이라고 지으니까 니콜라이 안드레이비치가 된다고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름이 같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타샤도 어머니도 나타샤고 나타샤도 나타샤예요. 대신 이제 성이 굉장히 많아서 성이 비슷하면은 비교적 가까운 가문으로 가까운 가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 성이 같다고 해서 심지어 성도 같고 고향이 같아도 같은 가족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러시아어는 성이 굉장히 많고 대신 이름은 365일 성인들 이름에 맞춰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명일이라는 게 나와요. 전쟁과 평화에서도 나타샤의 명명일에 어머니 명명일에 나타샤 딸 나타샤도 축하하면서 무도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1권에서 명명일이 이거는 이제 카톨릭 신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던데 교회 달력에서 이름을 따서 지으면은 나탈리아라는 성인의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자기 이름 그 성인의 날에 그 날을 명명일이라고 해서 그날 축하를 해요. 대부 대모가 뭐 꽃도 주고 명명일을 축하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전통이. 지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축하를 한다는데 19세기에는 전통적인 풍습이 강했겠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보면 또 그 밖에 다른 러시아 문학 작품을 봐도 이 명명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등장을 해요. 명명일에 서로 축하해 준다거나 그날 뭐 귀족들은 무도회를 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살고 계시고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신안촌 건설해서 일본이 지배하는 한반도 본국에서는 우리말로 교과서를 만들거나 한글 교육을 못했지만 신안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선어 교과서를 만들어서 한글 교과서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영화나 뭐 이런 연극이나 이런 걸 다 조선어로 하고 이런 자치구였다고요. 연해주가 조선민족의. 근데 그분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강제 이주 가서 거기서 또 정착해서 살고 여기서 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장을 얻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나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쪽으로 또 한인들이 오거든요. 이분들을 까레이찌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 고려인들, 우리말로 번역해서 고려인 하지만 정확하게 명칭하면 제소교포, 제러교포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한인들이 우리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2세, 3세에게는 부칭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한인 신안촌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 보면은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에요. 세르게이, 알렉산드르, 뭐 알렉산드라 이런데 그 다음 부칭이 조선 이름을 부칭으로 바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한 고려인 분이 세르게이 시코노비치 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코노비치는 러시아 이름이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세훈. 세자 훈자셨어요. 아버지 성함이. 그러니까 강세훈의 아들 세르게이. 그래서 세르게이 시코노비치 간 이렇게 된 거예요. 1세, 2세만 조선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3세까지도 조선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는 분들 보면 제 연배 한 3세나 4세쯤 되는 분들 중에서 부칭이 우리 조선어, 한국어 이름에서 부칭이 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부칭을 만들어 보면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차두리 같은 경우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 아버지가 차범근이시잖아요. 그러면 두리 붐구노비치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범근의 아들 두리. 그다음에 한강 작가님도 아버님이 유명한 한승원 작가님이시죠. 그러면 간 여자는 아라는 여성형 어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승원 선생님이니까 신보노바 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승원의 딸 간 신보노바 한. 지난번에는 남자 이름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면은 여성은 아로 끝나는 게 이제 여성형 어미거든요. 안드레이는 아버지가 니콜라이니까 안드레이 니콜라이비치 볼콘스키였잖아요. 그럼 안드레이 여동생은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 볼콘스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 볼콘스카야. 그리고 나탈리아 같은 경우도 나타샤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일리치였죠. 일리아였죠. 그러면 오빠는 니콜라이 일리치 로스토프였으면 나타샤는 나탈리아 일리니치나 로스토바가 되는 거예요. 일리니치나 로스토바. 또 누가 있나? 우리 베소호프 백작 피에르 같은 경우는 피에르의 부인이 엘렌이었어요. 엘렌은 그 프랑스식으로 부른 거고 엘레나죠. 엘레나 바실리에브나 꾸라기나인데 이 꾸라기나는 자기 아버지 성이었으니까 피에르하고 결혼하면서는 엘레나 바실리에브나 베소호바 이렇게 아로 끝나는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댓글에 보니까 효진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말에도 무슨 개똥이, 돌쇠, 마당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러시아에서 농노들한테도 부칭을 붙였겠냐. 이 부칭을 붙이는 거는 귀족들끼리의 호칭이 아니었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별로 좀 다른 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부칭을 붙이기 시작한 게 문헌을 보면은 10세기 전후에서 나타난대요. 널리 퍼지진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게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 짜르가 황제가 귀족들만 그 비치가 말하자면 프랑스에선 드를 쓰죠. 독일어에선 폰, 그다음에 네덜란드어에서는 뭐 반 이렇게 해서 고귀한 집안 출신이다 하고 귀족의 흔적을 이름에 남겨놓잖아요. 근데 그게 러시아에서는 그때 비치였대요. 부칭을 쓸 수 있는 거였죠.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 짜르가 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부유한 상인 가문이 시베리아나 이쪽을 우랄 산맥 저쪽을 러시아 영토가 되는데 기여했다 하면은 너희 집안은 부칭을 써도 된다. 짜르가 부칭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칭이 효진 선생님 말씀대로 높은 사람들끼리 쓰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9세기 넘어오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비치라는 부칭을
서로 썼다고 그래요. 존중의 표현으로 귀족들끼리 혹은 높은 귀족이 아니어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19세기 들어오면서는 인텔리겐tsi아라고 하는데 신분이 세습되는 귀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귀족은 아니지만 19세기 접어들면서 굉장히 인텔리겐tsi아가 늘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의사, 변호사, 판사, 또 그러니까 법률가, 작가, 학자 이런 분들이 귀족이 아니었지만 부칭을 서로 썼어요. 이때. 그래서 인텔리겐tsi아로 부칭이 넓어지면서 19세기 중후반에 농노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농노들도 이제는 부칭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칭이 효진 선생님 말씀대로 농노 해방 이전에는 농노들은 쓰지 못했던 호칭이었는데 농노 해방이 되고 나서는 농민들도 쓰게 되니까 부칭이 일반적인 러시아 사람의 호칭 방법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마저 못했던 그 러시아 이름에 대한 것들을 마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하면 항상 이렇게 더 안 되는.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준비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얘기가